안녕하세요, 여러분. 60년을 살아오면서 이제서야 가족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도 되는 건지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자녀들의 차가운 말 한마디, 형제자매들과의 서먹한 분위기, 며느리나 사위와의 어색한 관계 때문에 가슴이 답답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실제로 많은 60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키워놨는데 자식들이 날 무시하는 것 같아. 형제들이 나만 빼고 따로 만나는 것 같아. 이제 나이 들어서 짐이 된 것 같아 서럽다고요. 심지어 어떤 분은 젊을 때는 애들 뒷바라지 한다고 내 인생을 포기했는데 이제 와서 독립적으로 살라고 하니까 막막해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고민들이 얼마나 깊고 복잡한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6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쌓여온 가족관계의 패턴들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건 60대라는 이 시기는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관계를 선택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는 점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60년 인생 경험을 가진 여러분께서 이제 진짜 자유롭고 편안하게 가족과 지낼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법들을 차례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릴 5번째 방법은 많은 분들이 듣고 나서 정말 속이 시원해졌다고 하시는 내용이니까 꼭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60대에 접어들면서 가족관계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다른 연령대와는 확실히 다릅니다. 첫 번째로 가장 큰 변화는 역할이 완전히 바뀐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가족의 절대적인 중심이셨어요. 자녀들을 키우고 교육시키고 경제적으로 뒷바라지하고 때로는 부모님까지 모시면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살아오셨죠. 아침에 일어나면 자녀들 도시락 싸고 학원비 걱정하고 진학 걱정하고 결혼 걱정하고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누군가를 위해 사셨잖아요. 특히 어머니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자녀를 위해 투자하며 사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녀들이 독립하면서 이제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신경 쓰지 마세요.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을 사세요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부담이 덜어져서 좋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묘한 공허감이 찾아옵니다. 그럼 내 인생은 대체 뭔가? 지금까지 뭘 하고 산 건가? 이제 내가 할 일이 뭐가 있나? 이런 실존적인 고민들이 밀려오는 거죠. 60년 동안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아왔는데 갑자기 나 자신으로 살라고 하니까 막막한 겁니다. 두 번째는 소통 방식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깊은 스트레스입니다. 지금 30대, 40대인 자녀들은 여러분과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여러분이 자랄 때는 가족이 최우선이었고 개인의 희생은 당연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세대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감정 표현도 더 직접적이며 가족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절에 온 가족이 모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시는데 자녀들은 굳이 왜 다 모여야 해요? 각자 편하게 지내면 안 돼요?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꼭 와야 해요?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가족의 화목이 최고의 가치였는데 자녀들에게는 개인의 편안함이 더 중요한 가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가치관의 충돌이 서로에게 상처가 됩니다. 세 번째는 의존성 때문에 생기는 복잡한 감정들입니다. 은퇴 후에 경제적 여유가 줄어들거나 건강이 예전 같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데요. 평생 베풀어만 오던 분들에게는 이런 변화가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자식들에게 손을 벌려야 하나? 내가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자식들이 나를 부담스러워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커지면서 오히려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요구하게 되기도 해요. 그런데 자녀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을 덜 하거나 방문을 미루면 서운함과 섭섭함이 눈덩이처럼 커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늙고 약해졌는데도 자식들은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 하는 자괴감까지 들기 시작하죠. 60대에 겪는 가족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은 서로에 대한 과도한 기대입니다. 하지만 이 기대라는 것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첫 번째는 희생의 대가에 대한 기대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면서
가족을 위해 사셨어요. 자신의 꿈, 취미, 친구들, 때로는 건강까지 희생하면서 가족을 최우선으로 두고 사셨죠.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희생한 만큼 보상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내가 이렇게 희생했으니까 자식들이 이 정도는 해줘야지. 내가 이렇게 형제들을 챙겼으니까 나도 좀 챙겨줘야지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상대방은 여러분이 희생한 것을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알더라도 그것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녀들은 우리가 부탁한 적 없는데 왜 희생했다고 하시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형제자매들은 그래도 그건 내가 선택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내가 없으면 안 될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오랫동안 가족의 중심 역할을 해오시다 보니까 내가 개입하지 않으면 이 가족이 무너질 것 같은 불안감이 생겨요. 자녀들이 육아로 힘들어하면 내가 도와줘야지,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면 내가 뭔가 해줘야지,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으면 내가 중재해야지 하면서 계속 개입하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이제 여러분이 없어도 그들은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때로는 여러분의 개입이 그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 어렵지만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세 번째는 과거의 얽매인 역할 고착화입니다. 60년을 살아오면서 가족 내에서의 역할이 완전히 굳어져 버린 거예요. 맏이는 항상 책임져야 하고, 막내는 항상 보호받아야 하고, 아들은 경제적 책임을 져야 하고, 딸은 감정적 돌봄을 해야 한다는 역할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모두 성인이고 각자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50대, 60대가 된 자녀들에게 여전히 우리 아들, 우리 딸 하면서 20대처럼 대하려고 하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형제자매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시절의 서열이나 갈등이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은 항상 나만 혼냈어. 동생은 항상 부모님 사랑만 받았어. 언니는 항상 예뻐했어 하는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관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네 번째는 완벽한 가족에 대한 환상입니다. 우리 사회는 효도하는 자녀, 화목한 가족에 대한 이상을 계속 강조해 왔어요. 다른 집은 명절 때 자녀들이 다 모이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안부 전화 오고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잘 따르는 것 같은데 우리 집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그런 완벽한 가족이 얼마나 될까요? 겉으로는 화목해 보여도 속으로는 각자의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가족과 비교하는 것은 여러분을 더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세대 간 인생관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자라신 시대에는 집단주의가 중심이었어요. 가족을 위해 개인이 희생하는 것이 미덕이었고, 가족의 명예가 개인의 명예보다 중요했죠. 하지만 지금 자녀 세대는 개인주의 시대에 자랐습니다. 개인의 행복과 자유가 가장 중요한 가치고,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희생을 요구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 갈등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시다면 좋아요 버튼도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구체적인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는 부모가 절대적인 중심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들만의 가정이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건강한 일입니다. 오히려 부모에게만 매달려 있다면 그게 더 문제겠죠? 구체적으로 기대치를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까요? 연락 빈도에 대한 기대부터 바꿔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은 연락해야지 하는 생각을 한 달에 한 번만 연락 와도 고마워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2주에 한 번 연락이 와도 기대보다 자주 온 것처럼 느껴져서 더 기뻐지실 수 있어요.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 대한 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절에는 무조건 와야지를 올 수 있으면 오고 안 되면 다음해로 바꿔보시고요. 내 말을 들어야지를 다른 의견을 가질 수도 있어로 바꿔보시는 겁니다. 특히 며느리나 사위에 대한 기대도 현실적으로 조정해보세요. 그들은 여러분이 직접 키운 자녀가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자란 다른 사람입니다. 완벽한 며느리, 완벽한 사위를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내 자녀가 선택한 사람이구나.
그 선택을 존중해주자 하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을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많은 60대 분들이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억압하려고 하세요. 가족인데 미워하면 안 되지, 자식을 원망하면 안 되지, 형제를 질투하면 안 되지 하면서요. 하지만 감정은 억누를수록 더 커집니다. 마치 압력소처럼 말이에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면서 속으로는 분노와 원망이 계속 쌓이면 언젠가는 큰 폭발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현재 내 감정을 정확히 확인해 보세요. 지금 나는 화가 났구나, 서운하구나, 외롭구나, 무시당한 기분이구나 하고 감정에 이름을 붙여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왜 이런 감정이 드는 걸까 하고 이유를 찾아보세요.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달라서, 내 노력이 인정받지 못해서, 소외된 느낌이 들어서 등등 구체적인 이유를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에서 이런 감정이 드는 게 당연해하고 감정의 정당성을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6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감정들을 느끼지 않는 게 더 이상하다는 걸 받아들이시는 거죠. 60대에는 특히 외로움, 소외감, 무력감이 많이 찾아와요. 이런 감정들을 가족에게만 의존해서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관계가 악화될 수 있어요. 나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인정하고 가족 외의 다른 방법으로도 이 감정들을 달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어렵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거리를 둔다고 하면 가족을 포기하라는 뜻이냐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적절한 거리가 있을 때 서로를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돼요.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같은 동네에 살더라도 매일 만날 필요는 없습니다. 자녀 집에 갑자기 찾아가지 마시고 미리 연락하고 허락을 받은 후에 가세요. 형제자매와도 적당한 만남의 주기를 정하세요. 자주 만나면 자꾸 비교하게 되고 갈등이 생기기 쉬워요. 한 달에 한 번, 분기에 한 번 정도로 만남의 빈도를 조절해 보시는 겁니다. 심리적으로도 거리를 두는 게 중요해요. 자녀들의 육아 방식에 간섭하지 마세요. 요즘 애들은 이렇게 키우나? 라는 말 대신에 너희들이 알아서 잘하고 있구나 라고 인정해 주세요. 며느리나 사위의 행동에 일일이 반응하지 마세요. 그들의 방식이 여러분과 다르더라도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구나 하고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형제자매의 경제적 상황이나 생활 방식을 비교하지도 마세요. 형은 애들을 이렇게 키웠는데 너는 왜, 동생은 효도를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하는 비교는 관계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네 번째는 소통 방식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60년 동안 써온 소통 방식을 바꾸는 게 쉽지는 않지만 노력해 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우선 훈계나 잔소리를 줄여보세요. 너는 왜 이렇게 하니? 내가 볼 때는 말이야.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하는 말들은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들어요. 대신에 어떻게 생각해? 내 입장에서는 어떨까? 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보세요. 조언을 구하지 않았는데 조언하지 마세요. 자녀들이 고민을 털어놓을 때 바로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은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하고 공감부터 해주세요. 감정적인 말을 할 것 같으면 잠시 시간을 두세요. 아,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하고 인식한 다음에 하루 정도 시간을 두고 마음이 가라앉은 후에 대화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소통입니다. 내가 결정할 일이야. 내 인생이니까 내가 알아서 해.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너는 다를 수 있어 하는 식으로 상대방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세요. 마지막 다섯 번째 방법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60년을 살아오시면서 쌓인 경험과 지혜를 이제 제대로 활용할 때라는 거예요. 젊을 때는 가족이니까 무조건 잘 지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가족도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완벽한 가족은 없다는 걸 받아들이시고 자녀들도 그들만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걸 인정하세요. 그리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지혜를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내 행동, 내 반응, 내 선택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상대방의 행동, 상대방의 감정, 상대방의 선택이에요. 이 경계를 명확히 하시면 훨씬 마음이 편해지실 거예요. 60대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는 좋은 시기이기도 해요. 과거의 상처나 편견이 없는 관계, 현재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관계, 공통 관심사로 만나는 순수한 관계들을 만들어 보세요. 동호회 활동이나 자원봉사, 평생교육, 종교활동, 등산 모임, 독서 클럽 등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시는 겁니다. 가족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관계에서 기쁨과 보람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이런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다 보면 더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0대는 인생의 후반부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는 가족의 기대나 사회의 시선에 얽매이지 말고 정말 자신이 원하는 관계를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시기예요. 가족을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걸 참고 맞춰줄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고, 때로는 솔직하게 말하고, 때로는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진정한 가족 사랑일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60대를 더 자유롭고 평안하게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